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26번째 궤죠. 26번째 궤인 산천대축궤, 산천대축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축궤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25번째 궤인, 25번째 궤가 뭐였죠? 대축궤 앞이니까 무만궤였죠. 천뇌 무만궤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궤인, 즉 26번째 궤인 대축궤에 대해서 배우는 첫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배울 대축궤의 궤상을 살펴볼까요? 궤상을 보시면 아래로부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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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양은 1로, 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1, 1, 1, 0, 0, 1이 되죠. 1, 1, 1, 0, 0, 1이 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산 아래 하늘이 있습니다. 산 아래 하늘이 있는 게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에는, 즉 하늘을 상징하는 경궤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 인재라는 물상, 인재. 이 근에는 인재라는 것은 인재. 또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강궤에는 덕을 쌓는다. 양이죠. 산을 상징하는 강궤에는 덕을 기른다. 덕을 쌓는다. 쌈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덕을 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연 형상 그대로 보면 산 아래 하늘이 있는데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뜻은 그 상징하는 바가 인재들이 덕을 쌓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명도 보시면 대축이죠. 축자를 한번 볼까요? 이 축자는 금을현 더하기 밭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축자를 사전에서 보면은 가축축, 또 쌀축, 또 이 축자에는 기를 흉이라고 있습니다. 기른다 할 때 기를 흉. 축, 흉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사전에는 가축축. 근데 우리는 지금 가축축으로 많이 쓰죠, 그죠? 그런데 이 축자에 관한 각골문에 보면은 각골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있고 밑에 밥통이 있는데
점이 4개 딱 찍혀져 있습니다. 이 축자의 각골문을 보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각골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보면은 이 창자 안에 이 들어있는 4개는 음식물입니다. 왜 동물의 창자 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음식물을, 즉 남은 음식물을 동물의 창자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게 우리가 소시지 있죠. 소시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게 뭐죠? 순대, 소시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옛날에 음식물을 동물의 창자 속에 보관하던 방식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물을 쌓아두는, 음식물을 비축하는 그런 축자가 나중에는 뭐로 쓰입니까? 이 축자는 그냥 가축으로 써요. 가축. 가축할 때 축자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축자는 갑골문에 보면은 동물의 창자 안에, 이게 창자고 밥통이거든요. 동물의 창자 안에 음식물을 보관하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축하다 또는 쌓다 하는 것은 이 축자 위에 풀초 하나 붙죠. 풀초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게 쌓을 축이죠. 지금은. 그러나 예전에는 이 축자가 쌓을 축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자가 들어간 게 가축이라는 의미보다는 쌓는다, 크게 쌓는다는 뜻이죠. 뭘 크게 쌓습니까? 덕을 크게 쌓는 것입니다. 누가? 인재들이. 즉 인재들의 덕을 크게 쌓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축교의 자연상도 산속에 하늘의 기운을 담아 이 산 아래에 하늘의 기운을 담아 크게 쌓는 것입니다. 무엇을? 덕을. 그래서 덕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산천제, 이 산천제입니다. 어디 있죠? 경남 산천군에 있죠. 지리산 밑에 있습니다. 산천제 하면 누가 떠오르죠? 남명조식 선생이 떠오르죠. 이 남명조식 선생이 그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름 지은 게 산천제입니다. 여기서 산천제. 그 관련해서 이 산천제라는 고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64교에는 대축교와 이름이 비슷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산천소축이 있고 산천대축이 있고 그 다음 풍천소축이 있죠. 산천대축과 풍천소축이 있습니다. 먼저 산천소축, 산천대축 볼까요? 양양양, 양입니다. 위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의 모습입니다. 산천대축이죠. 26번째 개입니다. 오늘 우리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이 대축 말고도 소축이 있죠. 그건 풍천소축입니다. 이건 상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풍천소축. 이게 9번째 개입니다. 자, 그럼 풍천소축하고 산천대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64개에는 대축괴와 이름이 비슷한 소축괴도 있다. 소축괴가 있죠.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축괴는 양이 아닌 육사가 어린 고를 대신해 국정을 다스리는 괴다. 무슨 뜻입니까? 풍천소축계의 주효는 뭐죠? 6개 효 중에서 유일한 음효. 이게 주효입니다. 즉 육사가 원래 왕의 자리는 6호죠, 9호죠. 5번째 자리죠. 근데 4번째 자리에 있는 효가 주효가 되다 보니까 이 왕이 아닌 신하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냥 다스리는 건 아니죠. 어린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예가 있죠. 주나라가 설립되면서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죠. 무왕의 유언을 받들어서 기자가 무왕의 유언을 받들어 주나라 시대에 주나라가 설립되면서 무왕이 일찍 죽습니다. 무왕이 죽고 성왕이 왕이 되는데 어립니다. 그래서 누가 섭정을 합니까? 주공이 하죠. 주공이 합니다. 즉 무왕의 동생인 주공, 그러니까 성왕의 삼촌이죠. 이 주공이 섭정을 해서 나중에 성왕이 장사하고 나니까 자리를 넘겨주고 물러나죠. 깨끗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주공의 여러 가지 부분을 존경하지만 특히 삼촌으로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가 자라고 나니까 왕위를 깨끗이 넘겨준 그 부분이 공자가 주공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 풍천소축의 육사는 바로 이 주공을 얘기합니다. 즉 주공이 성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64개에는 대축괴와 이름이 비슷한 소축괴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축괴는 왕이 아닌 육사가 어린 구호를 대신해서 구호가 자랄 때까지 임시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따라서 육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구호가 자라날 때까지의 임시적이고 정치, 경제적 문제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대축괴의 경우는 다르죠. 대축괴의 경우는 괴주는 6호입니다. 대축괴의 괴주는 유호가 대축괴의 괴주가 됩니다. 대축괴의 괴주는 유호로서 자기를 제대로 갖춘 왕입니다. 왕의 자리죠. 음흉이긴 하지만 이 왕의 자리입니다. 이 왕은 위에 있는 상구를 현인으로 모시면서 현인의 덕을 이어받아 통치를 행합니다. 따라서 대축괴는 소축괴에 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백년대계인 인재교육에 치중합니다. 이 산천대축은 음효이긴 하지만 왕인 유고가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조상의 덕을 이어받으면서 장기적인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재를 길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고는 장기적인 인재를 길러내죠. 하지만 주공처럼 섭정을 하던 대신 정치를 하는 섭정하는 사람은 인재를 길러내고 하다 보면은 임시적인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인재다운 인재로 기르는 방법은 스스로 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인재들을 덕을 쌓게 하는데 그 기르는 방법은 스스로 억제한다. 산을 상징하는 강규에는 덕을 쌓는다는 물상이 있는가 하면 억제한다, 자제한다, 절제한다는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들이 덕을 쌓는 과정에서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대축계는 하괴를 억눌러, 즉 키워내는 인재들을 억눌러 배양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나중에 배울 우리 사효, 오효, 상효에서는 이 하괴에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또 하괴권의 세효, 이 초효, 이효, 삼효는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상계 세효는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인재들을 그 상황에 맞게 교육시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괴명이 대축인지라 그 방법도 가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축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이 축자는 원래는 동물 창자 안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비축하는, 쌓아두는 그런 비축할 축 또는 보관할 축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가축할 때 축자로 쓰이고 쌓을 축자는 위에 풀초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도 가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재밌는 것은 사효, 오효, 상효에서 교육 방법은 가축을 기를 때처럼 마치 대축계의 계명을 참고로 하듯이 가축을 기르는 듯이 그렇게 효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축계를 평생의 길잡이로 삼은 사람이 바로 남명조식 선생이다. 남명은 지리산 천왕봉 아래 산천제를 짓고 산천제를 짓고 인재를 교육시켰다. 인재들이죠. 그러니까 남명조식 선생은 주역의 산천대축계라는 그 괴명 또 그 괴상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이름을 산천제로 지었던 겁니다. 산천제로. 산천제란 산천대축계에서 따온 이름이다. 교육방법의 핵심은 인재들이 스스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명은 스스로 성성자란 방울을 항시 몸에 지녀 남명조식 선생은 성성자 성성자란 방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의 경각심을 갖게 한 거죠. 즉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 성성자의 성, 이 성자는 앞에 마음심자죠. 마음심자 더하기 별성자입니다. 이 성자는 마음심자 더하기 별성자가 결합한 형태로 그 뜻은 별처럼 빛나는 마음이 된다. 항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수신의 도구로 성성자를 남명조식 선생은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남명조식 선생은 태계 이황 선생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서로 경쟁관계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배우는 그런 자세를 유지했는데, 이 남맹조식 선생의 제자들이 항일운동, 독립운동 이런 쪽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남맹조식 선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정도로 이 남맹조식 선생은 산천제란, 산천대축교에서 이름을 따온 산천제를 지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인재들을 배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산천대축교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산천대축의 축자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자연상으로는 산 아래, 즉 산 속에 하늘의 기운을 담아 크게 쌓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기운을 담아 덕을 크게 쌓으면 세상에 나아가 위세를 떨치는 상입니다. 즉 대축교에서 얘기한 크게 쌓는다고 그랬죠. 축은 쌓을 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쌓는 겁니다. 덕을 크게 쌓았어. 세상에 나아가 위세를 떨칩니다. 좋은 의미의 위세죠. 그래서 남맹조식 선생의 제자들이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선봉했었던 분이 많은 것도 이 조식 선생의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산천대축교의 핵심 의미는 무엇일까요? 핵심 의미를 보면 첫째, 큰 축적. 큰 축적은 크게 쌓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능력 배양입니다. 인재를 배양하는 겁니다. 즉 인재에게 덕을 쌓게 해주는 거죠. 능력 배양. 그 다음 멈춤의 지혜. 너무 많이 알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식 선생은 스스로 성성자란 이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수신의 도구로 삼았듯이 이 대축교의 핵심 의미에도 멈춤의 지혜가 있습니다. 넘치지 말라는 얘기죠. 스스로 수신하라는 그런 멈춤의 지혜라는 핵심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을 상징하는 강궤는 원래 멈춤, 안정, 절제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상징하는 건교에는 창의력, 강건함, 리더십이라는 상징어가 있죠. 이 강과 건의 상징어에서 도출해 나온 게 바로 핵심 의미가 되는 대축교의 큰 축적, 능력 배양, 멈춤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축교의 공부해 간 동안 대축교의 핵심 의미가 큰 축적, 능력 배양, 멈춤의 지혜라는 이 부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 우리가 대축교에 대한 그 본래의 의미, 본래의 이미지, 본래의 상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축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축교는 기반을 단단히 쌓아라입니다. 기반을 단단히 쌓아라. 무슨 뜻이냐? 공부를 하든 덕을 쌓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을 단단히 쌓아라. 두 번째는 욕심을 절제하라. 멈춤의 지혜가 있죠. 그죠? 핵심 의미에 욕심을 절제하라. 세 번째, 멘토와 함께 성장하라. 자, 이 교훈은 결국은 이 핵심 의미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큰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을 단단히 쌓아야 됩니다. 능력 배양도 마찬가지죠. 기반을 단단히 쌓아, 기초를 단단히 쌓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욕심을 절제하라는 여기서 멈춤의 지혜라는 핵심 의미에서 파생됩니다. 또 멘토와 함께 성장하라. 이 제자들은, 특히 조식의 제자들은 이 멘토가
성성다란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그 수신한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래서 이 멘토의, 즉 스승인 그 멘토의 정신을 이 제자들은 같이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대축교회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위대한 성취는 작은 축적에서 시작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축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운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시운을 볼까요? 시운. 이건 때운이죠. 때운입니다. 때. 쉽게 말하면 천시입니다. 때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천시죠. 시운을 보면 지금은 성급하게 나아가기보다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성급하게 나아가기보다 힘을 모아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즉 능력을 배양하고 자신을 수신하는, 또 덕을 쌓는 그런 준비할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운, 재산운입니다. 재운은 재물이 서서히 쌓이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재운도 이 대축계는 크게 쌓긴 하지만 그 크게 쌓이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운도 재물이 서서히 쌓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가정운. 가정운은 가족 간의 서로를 위해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다툼은 참을수록 좋습니다.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과정, 덕을 쌓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운도 가족 간의 서로를 위해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작은 다툼은 참을수록 좋다라고 가정운은 얘기합니다. 다음 건강운.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취미생활을 가져보세요.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능력을 배양하고 덕을 쌓고 하는 이런 과정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취미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축교회의 괴상, 이진법수를 포함한 괴상이죠. 그 다음에 괴명, 대축교회의 괴명, 특히 축자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괴상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의미, 산 속에, 산 아래에 하늘의 기운을 담아 크게 쌓아나간, 크게 쌓는 과정을 이 산천대축계의 괴상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상으로 보면 이 덕을 크게 쌓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위세를 떨치는 상입니다. 핵심 의미는 큰 축적, 능력 배양, 멈춤의 지혜. 큰 축적, 능력 배양, 멈춤의 지혜. 교훈은 세 가지. 고사에서 산천제에 대한 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남맹조식 선생이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산천군, 경남 산천군 지리산 밑에 산천제를 지어서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그 교육장을
이름을 산천대축기의 산천에서 따서 산천제를 지었다. 또 메시지를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위대한 성취는 작은 축적에서 시작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14일이 우수죠. 이 우수는 봄 비가 내려서 기온에 얼었던 땅을 서서히 녹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즉 봄의 기운이 발동하기 시작한 그 시기입니다. 이 때는 우리도 그 절기에 맞게끔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봄의 기운을 한껏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기찬 생활이 되시기를 빕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